안녕하세요. 사이드의 제이현입니다. 요즘 AI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로 개발 위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AI의 발전이 더 크게 체감되는 것 같아요.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구글 검색을 대체할 수 있고 대화형으로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신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어느새 개발이나 디자인처럼 핵심적인 업무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고, 최근에는 MCP까지 떠오르면서 AI가 제 노션이나 캘린더에 접근해서 개인 비서 역할까지 해줄 수 있게 되면서 AI는 어느새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녹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AI 산업혁명에 바람이 불다 보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 같은 이런 작은 사업의 시장에서도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재밌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네임릭스라는 서비스인데, 제가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의 특징이나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알아서 어울리는 브랜드명을 로고와 함께 추천해 줍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브랜드 네이밍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뭔가 이 브랜드의 로고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방금 만든 브랜드명과 브랜드의 특징, 그리고 좋아하는 색상 조합을 입력하면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로고 예시들을 제시해 줍니다.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건 셰프 GPT라는 서비스인데, 지금 제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입력하고 집에 있는 조리 도구들을 입력하면 이렇게 알아서 맛있는 음식의 레시피를 제공해 줍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걸 보고 있으면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뭔가 AI를 안 하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뒤처질 것만 같고, 나도 빨리 내 프로젝트에 AI를 어떤 식으로든 접목시켜야만 할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AI를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고 여전히 아무도 깃발을 꽂지 않은 빈 시장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비어있는 시장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찾아내고 빨리 공략해서 그 땅에 깃발을 꽂으면 일단 당연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이드 프로젝터로서 무턱대고 그냥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적합한 시장을 찾아서 공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AI 혁명 속에서 저는 사이드 프로젝터로서 어떤 시장을 타겟팅하면 좋을지 저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100% 저의 주관적인 인사이트고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세상에 정답은 없잖아요. 자,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사이드 커뮤니티에는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떠오른 사이드 프로젝트 아이디어인데, AI를 활용해서 이분들을 위한 면접 준비 도우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가고 싶은 회사, 직무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AI가 그 분야에 맞게 예상 질문을 제시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답변을 입력하면 AI가 그 답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지 않나요? GPT 모델을 활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MVP도 구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해서 아무 땅에나 먼저 깃발을 꽂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입지. 어떤 시장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더 적합한 시장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면접 준비 도우미 서비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여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다고 하더라도 링크드인이나 원티드, 리멤버 이렇게 이미 채용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덩치도 크고 돈도 많은 회사가 비슷한 주제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막대한 마케팅으로 수요층을 전부 흡수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슈퍼 챗 GPT가 출시돼서 사람들이 굳이 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챗 GPT만으로도 훨씬 더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사이드 프로젝터인 제가 그런 서비스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사이드 프로젝트는 결국 덩치가 큰 서비스한테 잠식되고
그냥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정도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산을 골라서 그곳에 깃발을 꽂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더 덩치가 큰 후발주자들한테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산을 골라서 깃발을 꽂으려고 하면 애초에 우리는 산을 오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비싸고 좋은 장비들을 갖고 올라오는 경쟁자들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내 아이템에 어떤 식으로든 우위나 진입 장벽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드 프로젝터들은 기술적인 우위나 자본적인 우위를 갖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AI 산업은 요즘 정말 폭풍 성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자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업이 아니라 소규모의 팀 또는 개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사각형이 전체 시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곳에서 최대한 많은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큰 서비스들이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시장 중간에 빈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다수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어가고, 소비자가 느낄 때 진짜 나 한 사람한테 딱 맞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는 부족해지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많이 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쓰는 서비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틈을 노려서 큰 회사가 탐내지 않을 만한 작은 틈새 시장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할 건데, 사실 말이 작은 틈새 시장이지 우리는 혼자 또는 소규모의 팀으로 이 영역만큼의 수익을 먹을 거잖아요. 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작고 보잘것없는 면적일 수 있지만, 이 정도 시장에서 마켓쉐어 100%를 개인이 혼자 가져가면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저는 AI를 활용하면서도 AI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우위를 점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인간적인 것인데요. 이를테면 공감, 네트워킹, 소속감, 외로움,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사용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에 대한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것은 대부분 측정이 불가능한 정성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당장 숫자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공략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써왔던 프로젝트 기획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뭐뭐한 느낌을 주고 싶다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 커뮤니티, 사이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요. 많은 사이드 프로젝터 분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퇴근 후에 시간 관리하는 걸 어려워하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 팀원을 구하기 어려워하시거나, 개발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저는 사이드 프로젝터 분들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이 결국은 소속감과 외로움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AI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죠. 만약에 퇴근 후 시간 관리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든다면 개인 비서처럼 하루의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채찍질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나아가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개인적인 목표와 스케줄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는 이런 네트워킹 효과를 중심에 두고 사용자들이 응원받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서비스를 기획할 것 같습니다. 또 사이드 프로젝트 팀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AI 서비스를 만든다면 나랑 비슷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기술 스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서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나아가서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라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사용자들이 강한 유대감을 느끼면서 팀빌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기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따뜻한 진심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실제로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어서 소속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AI 시대에 저는 사이드 프로젝터로서 큰 회사 입장에서 접근하기 애매한 작고 뾰족하고 개인화되어 있는 시장을 공략하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인간적인 영역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규모와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이런 방향이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쪼록 저는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에서 사용자분들이 뭔가 인간적인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앞으로 하는 일들을 쭉 지켜보시다가 뭔가 결이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같이 인사이트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체적인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응원하겠습니다.